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영덕을 신규 원전 건설지로 사실상 내정하고도 이달 말까지 약속했던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덕의 주요 정치인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해 향후 원전 건설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 그동안 주민의견 존중이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던 강석호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원전 건설 계획은 반대한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이 같은 뜻을 전달했습니다. 영덕 국민 전체가 주민 투표로서 이 부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 아닌가. 이미 결정한 원전 유치를 진행해야 한다던 영덕 군수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부가 경제적 지원이나 안전성은 담보해 주지도 않은 채 재량권이 약한 자치단체장에게 맡겨놓고 있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만약에 제 권한은 지금 아니지만은 중앙정부의 이 만약에 그 권한을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을 준다면은 저는 기꺼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원전 유치 재검토를 주장해온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은 한층 힘을 얻었습니다. 그 3개월 이후의 어떤 찬성만 묻고 지금까지 그 전체 국민의 뜻을 안 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체 국민의 뜻을 묻자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정작 영덕에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지 않다가 최근 한수원 사무소부터 열어 반대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원전 현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농번기에다 인구가 적은 지역 특성상 아직 찬반 활동이 불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원전 건설 문제는 영덕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메르스가 주춤함에 따라 일선 보건소도 메르스 상황실을 이전하고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포항시는 메르스 관련 문의가 줄어들자 시장실 옆에 설치한 상황실을 내일부터 북구보건소로 이전하기로 했고 경주시 보건소도 2층에 있던 상황실을 어제부터 3층 방역계로 옮기고 인력 2명을 추가해 TF팀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보건소의 이 같은 조치는 메르스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고 한때 하루 1000여 통에 이르던 문의 전화가 10여 건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현재 도내 메르스 관리자는 23명이고 이 가운데 경주는 5명, 포항은 1명입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를 연령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35살 미만자에 대해서만 약제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의심 환자들이 결핵 치료에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도내 결핵 환자는 지난 2013년 2,540명에 이어 지난해는 2,479명이 발생했습니다. 민선 6기 1년을 맞아 최양식 경주시장은 실크로드 대축제와 화백 컨벤션 센터 개장을 주요 성과로 꼽고 현장 중심 행정에 힘을 쏟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정책 등 일부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발이 잇따랐고 원전 관련 사안은 갈등과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열린 이스탄불인 경주 동서양 문화교류의 장으로 큰 성과를 거뒀고 올해 8월 예정된 실크로드 경주 2015 축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대축제 이걸 성공을 해서 경주의 문화가 이제 세계와 유럽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신라환경 보건 정비 사업도 재선에 성공한 최양식 시장이 주요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또 하이콜을 개장해 세계 물포럼을 개최했고 신라 탐방길 조성, KTX 신경주 역세권 개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습니다. 특히 원자력 해체 연구원 유치를 통해 경주를 원자력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 원자력 연구원을 우리 경주에 반드시 유치했으면 좋겠다. 원자력 도시, 우리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이 큰 대한민국 발전의 큰 성장의 디딤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주시 행정에 대한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대형마트 신규 입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수개월간 이어졌고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안강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까지 불러왔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은 자치단체의 결정 사항은 아니지만 양남면 주민들의 반대로 지역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고 원전 관련 시설을 유치해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경주시장의 계획도 반핵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청정한 그런 도시를 갖고 가야 하는데 지금 원자력 클러스터라든가 원자력 관련된 위험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들여서 해가려고 하는 것은 국제 관광 도시로서 청정한 도시로 가야 되는데 위배되는 짓을 하고 있지 않나.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열린 시정을 통해 경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불협화음도 사라지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주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반 시민 누구나 경주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나 소규모 투자 사업의 예산 편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경주시 담당 부서가 제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예산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야산에 무단 방치한 경주의 한 음식물 처리 업체가 환경단체에 적발됐습니다. 뒤늦게 확인에 나선 경주시는 이 업체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야산 중턱, 퇴비 더미 3,000여 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퇴비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폐수시설과 공기공급장치 등 관리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한 달 동안 무방비로 방치된 퇴비는 이미 시중에서 파는 일반 퇴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됐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내리게 되면 야산에 쌓아둔 퇴적 더미는 더 부패해 2차 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이 업체는 최근 퇴비 수요가 급감하면서 처리가 어려워진 퇴비를 임시로 야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땅 주인의 동의도 받았지만 문제가 된 만큼 조만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에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는 중에 그게 적치가 많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환경단체는 명백한 폐기물법 위반이라며 저장 용량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쓰레기를 받은 해당 업체와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경주시를 비판했습니다. 이제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농약 폐기물 들어온다라면 폐기물 반입을 수행을 해야죠. 경주시의 어떤 관리 감독의 문제가 크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결국은 이러한 불법을 가져왔다라고.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경주시는 퇴비 불법 보관과 쓰레기 용량 초과 반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소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차적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시는 해당 업체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고 퇴비 성분을 분석하는 대로 추가 불법 사항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가시화되면서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실크로드 경주 2015와 문경 군인 체육대회에 북한 참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 성사 여부에 따라 북한 공연단과 군인들의 경상북도 행사 참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경북도 관계자들은 남북 접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관영 경북도지사는 지난 4월 초 북한 공연단의 경주 실크로드 대축전 참여를 북한 측에 얘기해달라고 이희호 여사에게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북 지역 농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밥쌀 수입과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쌀 수입 중단과 한중 FTA 반대 등 농업 분야의 현안이 적힌 얼음덩이를 농민들이 하나둘 깨뜨립니다. 농민들은 지난해 쌀 관세와 전면 개방에 이어 밥쌀용 쌀 수입까지 하기로 한 정부의 농업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쌀값이 싼 시국에 수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것이 없고 쌀마저 무너진다면은 우리 농업은 또 농민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중 FTA가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우리 농업은 설자를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농업과 농민의 희생과 고통만 강요한다며 TPP 가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입을 한다고 하니까 가격이 많이 지금 내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못 받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 피해의 즉각적인 보상과 항구적인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에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수입산 농산물에 버틸 기력조차 없는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농심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 5년간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68로 지난 2010년과 비교해 8.7% 상승했고 도시별로는 포항과 구민시가 8.9%, 안동시 8.3%, 경주시는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수 상승 항목으로는 의류와 신발이 15.7%로 가장 높았고 주택과 수도, 전기 및 연료가 14.5% 등이며 통신비는 4.3% 하락했습니다. 한편 지난 5년간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 상승해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뇌염 매개의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동구 금강동에서 모기를 채집해 조사한 결과 어제 채집한 모기 중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발견된 날짜에 비해 열흘가량 당겨진 것으로 보건당국은 생후 12개월 이상 만 12살 이하 아동들의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포스텍 신소재공학부 이태우 교수와 박사과정 박민호 씨 연구팀이 휘거나 접을 수 있어 꿈의 화면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 봉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얇은 금속 호일과 탄성 고분자막의 이중층을 이용해 가공하는 방식으로 포스텍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지에 발표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지에 빠져있는 승용차 안에서 50대 남자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저수지에서 건져 올린 차량은 포항에 사는 52살 김모 씨 소유로 김 씨는 지난해 8월 차를 몰고 집을 나간 뒤 실종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체의 신원과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간간히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울진을 제외하고 장마 전선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 내린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 전선이 물러가겠는데요. 다만 울진에서만 오전 한때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쑥쑥 오르겠는데요. 울진과 영덕은 2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습도는 여전히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으니까요. 제습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안개 소식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유입되는 해무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포항 18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 26도, 포항 28도, 경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오전에 비 소식 있다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겠는데요. 주말까지 평년 기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오늘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서명운동에 765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1,000만인 서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